플랭크 하면서 회의하는. 플랭크? 이거? 회의가 정말 빨리 끝납니다. 회의가 얼른 발제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바바바박 하고 끝내는. 다 저기 빨리 할 거지? 오케이 그죠, 넘어가네. 선생님한테 저는 캘린더리 링크만 보내면 그분은 그 링크를 카톡 같은 데서 보고 언제 미팅할까요? 그러면 그럼 제가 링크 보내드려서 링크 선택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죠. 홍 라이브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 시간도 없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코치를 모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와 또 일하는 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브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데이브를 쓰고 있는 진대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과 여러분들의 질문들과 고민들을 풀어내는 그런 유튜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요, 화면에? 이 친구는요. 비서입니까?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줌 미팅에 들어올 때 저 혼자 들어와 있을 때 좀 외로울 때 말도 걸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좀 미팅 되면 이제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아직 있네요. 우리 데이브는 그 생산성 덕후입니다. 저는 이제 에버노트부터 어웨어 또 올거나이즈 이런 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IT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다양한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앞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비서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MS의 또 최고의 강자 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자는 아니고요. MS가 강자인 거죠? 네, 저는 고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생산성보다는 스마트워크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9 to 6 해서 딱 6시에 칼퇴근을 하고 제 인생을 즐길 수 있을지 그래서 좀 더 집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충주예요. 충주에서 전국을 커버하면서 또 스마트워크를 강의하고 계세요. 예전에 구글 G 스위트 굉장히 오래 사용하시다가 MS 갈아타면서 또 MS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래서 GOE 제품들을 다 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많이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와줘 생코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인분들께 물어보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 사연을 제가 듣고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 미팅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미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라인 미팅이 많아지면서 회의 시간에 가지 않아도 이동하지 않아도 좋긴 하지만 시간 단위로 미팅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부서 회의, 또 다른 부서 회의, 또 그리고 고객들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미팅하다 보면 진짜로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미팅이 또 끝나고 나면 피곤한데 그래서 생산성 코치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 있게, 더 효율적으로 또 일할 수 있을까? 빨리 정확하게 일을 끝내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게 미팅 전에 준비하고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빨리 할 수 있을까? 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일의 반이 또 미팅 일정 잡는 데 또 하거든요. 전화로 카톡으로 하다 보면 일정 잡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오늘 그 생산성 코치님이 생코 두 분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있을지 전혀 모르고 마침 오늘 갑자기 몇몇 회의들이 좀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주변에 있는 글들을 인용해서 활용하거든요. 라이프헥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12가지 슈퍼 프로덕티비티 미팅을 위한 12가지 비밀이라는 그 내용을 공유했어요. 페이스북에. 너가 꼭 알아야 되만 12가지 비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미팅할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거다. 저희가 미팅하다 보면 솔직히 한 번 할 때마다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미팅을 짧게 해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꼭 1시간 미팅하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시간 미팅은 1시간 반 되잖아요. 두 번째, plan meetings only when you need. 꼭 필요할 때만 미팅해라. 미팅을 필요할 때 안 하고 야, 일단 모여볼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미팅이 진행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meet standing up or somewhere else. 하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은 앉는 순간 뭔가 약간 지배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기 앉는 순간부터 약간 거만해지는 경우도 살짝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미팅할 때 가능하면 일어나면 다들 텐션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짧고 굵고 이제 수평적으로 미팅할 수 있고. 다리 아프니까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 되겠다. 이거 미팅 저는 빨리 끝내지 그런 않으면 안 되겠다. 스타트업도 봤어요. 플랭크 하면서 회의하는. 플랭크? 이거? 회의가 정말 빨리 정말요? 끝났어요. 네. 이러고 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딱 대고 플랭크 바닥에 엎드려서. 그러면 전 60초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얼른 발제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바바바박 하고 끝내는. 저기 와. 빨리 할 거지? 오케이 그죠, 넘어가네 그죠. 그냥. 와 대박이다. 플랭크는 진짜 와 대박이다. 재밌네. 사실 5번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음. 미팅할 때 아젠다를 미리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미팅 들어가야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음. 이런 경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때 아젠다를 막 얘기하고 나면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미팅 아젠다를 미리 알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이제 미팅 전까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스마트폰 프리존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걸 한 곳에다 다 모아놓고 미팅할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렇군요. 네, 좀 약간 집중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도 좀 제한적으로 딱 필요한 사람, 막 너도 나도 이거 중요한 미팅이니까 다 들어오세요. 이런 미팅은 결국에 누군가는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각각의 직원들도 알고 보면 시급이 다 비싸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 미팅 한번 들어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미팅 시간과 회사의 돈을 이렇게 매칭하는 미국 회사들이 많아요. 미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서 돈 버리는 거다. 요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런던 미팅 라이커 뭐 클락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의역하자면 뭐 모더레이팅을 되게 잘해야 된다. 아젠다 먼저 세팅해주고 각 모두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딱 정해진 시간에 맺고 끊어주고 이거를 잘 해야지. 미팅 이런 모더레이터가 없으면 미팅이 산으로 간다. 그리고 9번째는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미팅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지? 태스크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 타임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 트랜지 타임은 약간 여유 시간이에요. 미팅 전과 후에 미팅 끝나자마자 이러면 지치고 또 아이디어를 계속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트랜지 타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outline outcomes and plan for the next meeting.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그럼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미팅에 대한 플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요 미팅 스킬이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팅에 대한 어떤 팁들을 그 사람들이 미팅을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글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신뢰를 얻었냐면 In my 40 years of work 다시 전 14인 줄 알았는데 14이 아니고 40. 네, 제가 내년에 40이거든요. 나이를 막 밝히셔도 되는 건가요? 이야, 뭐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그래요. 이게 여기 40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제 인생만큼 미팅을 하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잖아요. 네, 완전 공감이 됐어요. 사실 지금 데이브가 공유를 해주신 것도 포인트가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좀 큰 기업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일즈 부서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더 이상 대면 세일즈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비대면으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지 미팅 스킬,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지금 아까 그 포인트 나온 것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플랭크 하면서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영어로 회의를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아젠다도 미리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 말을 내가 원하는 말을 다 충분히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해야 하니 한국어로 들을 때보다는 더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을 내는 곳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아젠다 공유는 정말 저도 늘 강조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미팅합시다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그 교육에서 뭘 많이 강조를 했냐면 먼저 미팅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회의가 정말 필요할 때 필수 참석자와 선택 참석자를 나눠서 초대를 하고 그리고 필수 참석자는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짧게 해라. 제가 재밌는 회사의 사례를 이제 저희 고객사를 봤었는데 그 평균 연봉을 가지고 365일 업무하는 날짜의 시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1분에 얼마를 뽑아내요. 그래서 너네가 10분 동안 회의를 하면 너네는 연봉을 얼마를 쓴 거야. 근데 10분 동안 만약에 회의에 들어가서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참여만 했다. 그럼 너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 낭비한 거야. 허공에 보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가시화시켜서 보여주고 타이머를 갖다 놓고 무조건 그 타이머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봉을 넌 낭비했다 이거예요. 모든 회의는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40년 일하신 그분 구루죠. 그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회의 시간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 중요성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4명 회의 시 1시간에 얼마.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이 회의를 통해서 얼마를 쓴 거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 친구들도 돈으로 계산하면 그죠? 빠르죠. 확 와닿잖아요. 회의실 사용료가 아니라 회의실에 회의하는 사람들의 몸값 그리고 시간을 비용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생산성 코치가 알려주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죠. 더 효율적으로 아껴 쓰고 다른 부가가치 일을 해야겠다. 예. 내가 얼마큼 낭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것도 되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집중을 잘 안 하더래요. 핸드폰을 하거나 뭐 메모지에다가 뭐 놀러 가고 싶다 누구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는 줄 아는데 보면 막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고 나니까 그걸 들으려고 막 집중을 한다는 거죠. 준비도 하고. 좋은 맞아요. 방법. 예전에 기회가 돼서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영어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했던 어떤 발표 중에 집중도가 제일 높았어요. 다들 영어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다 이게 기울여서 엄청 집중해서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어 개그를 했는데 다들 빵빵 터져주시고 왜? 다른 사람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웃었네?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웃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 되게 대표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라쿠텐이라는 회사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100% 영어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러면 이제 미팅 전후 준비하고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미팅 일정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팅을 미리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랜덤으로 이제 외부 고객하고 잡거나 고객하고 잡는 미팅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제가 되면 저분이 안 되고 저분이 안 되면 제가 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른 분이 또 이 시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 시간 된다고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얘기하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분한테 얘기하다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몇 가지 앱이 있는데 저는 그 몇 가지 앱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은 캘린더리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구글 캘린더, 아마 아웃룩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캘린더나 마이크로소프트랑 연동을 해놓으면 제 캘린더에서 빈 공간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비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팅 잡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날 중에서 나는 12시 이후에만 미팅을 잡겠다. 아니면 뭐 수목금만 미팅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세팅을 해두면 고객한테 나갈 때는 제 일정은 못 보지만 제 비어있는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캘린더리 링크만 보내면 그분은 그 링크를 카톡 같은 데서 보고 언제 미팅할까요? 그러면 그럼 제가 링크 보내드려서 여기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그리고 앱도 있거든요. 앱을 깔아놓으면 저희 고객 중 누군가가 캘린더리로 자기 약속 시간을 정했다. 그럼 저한테 푸시가 와요. 이분이 이날에 약속을 정했다. 그리고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고 있는데 혹은 밤에 퇴근했는데 내일 아침 미팅을 잡는 고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미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동안은 아예 못 잡게 블락될 수 있어요. 블러킹 해놓구나. 블러킹 할 수 있어요. 현재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은 예약하지 못하게 해놔요. 갑작스러운 미팅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대박인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머리 자를 때
그냥 가기도 하는데 손님이 많아져서 전화 하나로 예약하거나 네이버 글로 예약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빈 네. 시간 잡아달라고 해요. 근데 완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캘린더리 가장 최고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줌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온라인 미팅으로는 줌 링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내 캘린더에도 추가로 넣어주고 다 좋은데 한글화가 안 돼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스케줄이 정상적으로 스케줄링 되었습니다를 메시지가 영어로 나가. 이런 게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캘린더리를 약간 유료 버전을 좀 높은 걸 쓰거나 하면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대피어 같은 것도 연동할 수 있고 문자로 뭐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실에서도 링크를 쓸 수도 있죠. 한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G 스윗을 한 6년 가까이 썼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제 6년 넘게 썼죠. 네,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뭐 다들 구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캘린더 공유도 되고 초대할 때 필수 참석자, 선택 참석자도 되고 그 캘린더가 공유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간의 일정 정리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브와 준의 캘린더가 저랑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비어있는 일정을 볼 수가 있죠. 아웃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회사 간에는 이미 같은 테넌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뭔지는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일정 있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아웃룩에는 집중 시간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나는 2시부터 4시까지 생산성이 너무 좋아요. 막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집중 시간으로 넣어놔요. 그러면 그 시간은 블락이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또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공유가 되어 있으면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비어있는 시간을 잡겠죠. 근데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웃룩에 폴이라고 하는 투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때 언제가 좋아 뭐 이렇게 폴을 넣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캘린들리처럼 그 일정을 다 폴이 끝난 후에 제가 만들어야 돼요. 걔는 투표 기능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MS가 내놓은 제품이 뭐냐면 Find Time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이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을 해야 무료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그냥 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참석자 투표가 되고 그 투표 중에 가장 많은 날짜가 자동으로 잡히고 이런 작동 방식으로 일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공유가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Find Time이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용으로 개발된 그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웃룩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팅 일정을 잡고 나면 아까 그 고민이 제가 이해가 되게 많이 됐던 게 아까 전에 모더레이터를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40년 일하신 분께서. 근데 그걸 공감을 하는 게 모임을 만들어요. 미팅을. 그러면 참석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RSVP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 가능하실까요? 안 되시나요? 이거 전화, 문자, 카톡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웃룩은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정으로 답을 했는지 수락으로 답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답이 없는 그래서 그 추적만 딱 눌러서 그 화면을 보고 응답이 없는 사람 또는 필수 참석자인데 거절을 누르거나 미정을 누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또는 그 미정을 누르면서 다른 시간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웃룩은 예를 들어 제가 2시에 미팅을 보냈는데 미정을 보내면서 나 3시에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일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응답이 없는 사람들만 추적 통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웃룩을 안 써는 외부 사람도 문제 없고요? 그거는 추적은 그 메일이 갈 때 아예 수락, 뭐 미정, 거절 이 버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추적이 돼서 관계가 없어요. 포털 메일, 네이버, 지메일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요새 이제 비대면으로 세미나나 교육을 많이 하는데 100명 정도 초대를 했는데 추적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죠. 좋은 기능들이 많네요. 아까 캘린더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MS 제품 내도 Find Time이나 또 추적 기능도 있고 모임 날짜 잡을 때 경험해보고 싶지만 서로 맞추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맞추고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바로 딱 끝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대빵인 사람 스케줄을 맞추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많아지면은 비서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거 되게 어려워서 어떤 데는 이것 때문에 비서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앱들을 조금씩 쓰면서 입혀지면은 서로 편해질 것 같아요. 그게 그죠. 지금 생산성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정이 막 그걸 싫어하잖아요. 내 주도로 내가 편하고 가늠할 수 있는 일정을 잡냐. 그러니까 내 주도로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비동기화. 그러니까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게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럴 때 일하고 저 사람 오후에 일하고, 아니면 또 떨어져 있고 또 시간대 다르고, 이 사람 미팅 중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여유가 있고, 근데 같이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자기 주도적이고 또 비동기화에 어떻게 일정을 잡고 일하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캘린더나 파인타임이나 이렇게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편할 때 그를 체크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일정이 확정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참 두 가지 다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은 회의가 많아지는데, 첫 번째 이 회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아까 12가지 방법들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고, 아까 돈으로 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미팅 시간 잡는 데 있어서는 캘린들리나 이런 파인타임 이런 앱을 써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두 분 또 각자 소감 겸 또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머릿속에 앱이 몇 개 더 떠올랐어요. 네. 예를 들면, 왜냐면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캘린들리는 1대1 미팅을 잡는 건데, 이제 1대 여러 명이서 미팅을 잡을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두들이라는 앱도 있고요. D-O-O-D-L-E. 네, 두들이라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우분이라는 캘린더도 있는데, 우분 캘린더도 이제 공통으로 스케줄 잡을 때 되게 좋아서, 이 두 가지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머릿속에 지금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 참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라서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도 이제 워밍업 되네요. 이제 워밍업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구글도 많이 써보고 MS 것도 많이 써봤는데, 지금 데이브님이 말씀해주신 캘린더나 우분이나 두들은 이야기만 들었고 초대해줬을 때 수락만 눌러봤지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배우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하면서 구성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배우면서 내가 아는 건 알려주고 또 서로 배우는 취지니까요. 다음번 일정은 두들이나 우분으로 한번 해보죠, 뭐. 우리. 좋아요. 네, 저도 근데 파인드 타임도 궁금해요. 네, 파인드 타임 네. 한번 놔둬가지고. 그러면 제가 네. 파인드 타임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하고 나서는 빨리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여러 개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사용자가 그 링크를 받았을 때 써야 되잖아요. 캘린들리는 어차피 클릭하자마자 안에 나와서 선택하니까 잘 되는데 두들은 잘 안 돼요. 어려운지. 두들은 정말로 저처럼 이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하고만 해야지 이게 돼요. 사람에 따라 그것도 앱을 다시 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단체 미팅 잡을 때 제일 많이 쓰던 방식은 카카오톡 안에 있는 그냥 폴을 많이 써요. 야, 근데 네. 실컷 다 소개해놓고 결론은 카카오톡 폴이다. 그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지? 첫 시간 하면서 저희도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배우면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일하시는 우리 근로자 모든 분들 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 더 많은 개인 시간이나 편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 사연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고민되는 것들 알려주시면은 다음번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홍홍라이브7 gmail.com으로 그 사연을 보내시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두 분과 함께 미리 조사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홍라이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너도 인사해라. 인사해야지. 퇴근해.